집단 따돌림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직장인 45% 이상이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 있다고 대답했고, 군대 내에서의 따돌림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집단 따돌림. 이재만 변호사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예,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 따돌림 그러면 그냥 학생들 뭐 철없는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집단 따돌림 현상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네. 뭐 직장, 심지어는 군대까지 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그 종류도 참 다양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집단 따돌림이 뭐냐 하면 네네. 어떤 특정 조직, 학교나 학급, 뭐 군대 이런 조직에서 예. 이 복수의 사람들이 소수나 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의도나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네.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따돌림의 현상은 공격적인 육체적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가령 지난번에도 어떤 여고생들을 보니까 한 여고생을 폭행하는데 조폭 수준으로 폭행하는 게 한번 그 찍혀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그 신체적 공격성을 보이는 집단 따돌림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공격. 예.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대방을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참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 이 관계,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네네. 가령 뭐 군대에서도 기수열애라는 게 있어서 네네. 실제적으로는 한 상병되면 일병이 이제 상병의 명령을 이제 따르게 돼 있는데 이걸 아예 상병 대우를 못하게 병장들이 그러면 본인은 상병인데 그 상병의 기수에서 1병이나 2병이 나름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말을 안 듣게 위에 고참이 시키는 상병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인정을 못하게 거긴 상병 대우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이제 열애가 되니까 상당히 이것도 일종의 집단 따돌림의 한 종류가 되고요. 네. 그 외 직장에서는 아예 상관이 일을 시킬 때 너무 과도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그렇죠. 그렇게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아주 작은 일. 네. 그러니까 뭐 넌 하찮은 사람이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아예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시켜서 그렇죠. 결국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업무를 주지 않거나 네. 이렇게 따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단 따돌림의 종류는 예.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요즘은 또 SNS 세상이잖아요. 예, SNS 가운데서 따돌림이 있다. 네. 죄송하지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실은 지금이 SNS 시대라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인터넷 세상에서의 따돌림이 더 무섭습니다. 음흠. 가령 채팅을 할 때 네. 서로 대화를 하는데 따돌림은 집단 따돌림이기 때문에 네네. 한 사람이 대화에 들어오면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걸 알죠. 경우에 뭐 따라서 그룹 채팅 그런 거 할 때. 그렇죠. 그룹 채팅할 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유령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대화에 들어오면 대화로 상대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제 탈퇴를 시키기도 해요. 강퇴를. 예. 그래서 그 SNS에 의한 따돌림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변호사님 만약에 그런 상담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예. 특별히 청소년들 예. 좀 어떻게 좀 그 자존감을 세워주도록 권면을 좀 하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참 중요하다, 예. 너 존귀하다 이런 거 말고. 그 저희들은 이제 이런 학교에서 그런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으면 네네. 그 피해자 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줄 알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가해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었을 때 이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처가 부실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네. 학교 자체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도. 예. 예. 또 민사 책임도 지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네.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다고 하면 네. 즉각적으로 그 가해자를 징계 처분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학교가 피해를 보니까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하게 고발도 네. 되고 네.
그래서 가해자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너무 활발하고 정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외향적이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니까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단 할 수 따돌림 있는 가해자가 가해자일 수 돼도 위험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해자일 경우에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이 그렇죠. 학부모들은 예. 자식을 유심히 보고 네, 네. 가해자가 됐다 그러면 얼른 피해자하고 맞아요. 만나서 서로 어린애들은 예, 부모가 얘기하면 금방 화해가 돼요. 화해되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는 따돌림의 피해자지만 네.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네. 돼서 평생을 네. 아주 이 전과자로서 살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어때요, 변호사님?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집단 따돌림에 대한 건 특히 학생들의 경우가 학생들. 많고요. 네. 군대의 경우에는 이제 군에 있으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제 찾아올 수는 없죠. 네. 근데 군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고 그렇죠. 또 국가 안보를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일어나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가령 지난번처럼 결국은 그게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외적으로 공격 성향이 나타나고 네. 되니까 막 사단이 움직여서 결국 그 병사를 추적하니까 그 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집단 따돌림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네.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네. 이제는 각자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 그런 거 있어요.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만큼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변호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 굿데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정보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